오늘은 전화 인터뷰로 먼저 출발을 할 예정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정치인들을 데이터로 서로 접촉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죠. 바로 국민의힘 당원 명부 57만 건이 통째로 미래한국연구소로 넘어갔다라는 것인데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처음 언론에 제보하신 분입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오늘 국감 가는 길이시라서 저희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네, 이른 아침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국감 때문에 경주 가시는 길에 KTX 기차 타시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과 만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앞서서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대단히 좀 충격적인 뉴스여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네, 2021년 10월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던 시기였어요. 네. 네, 그때 명태균 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두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네. 네, 근데 그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신고되지도 않았고 공표되지도 않은 그야말로 비밀리에 실시된 여론조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 여론조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네네.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어요. 근데 보통 국민의힘 지지 성향을 파악하고 이제 여론조사 과정에서 네. 그래서 그 지지 성향별로 이제 정당 지지별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네네. 그건 국민의힘 당원들의 전화번호가 있어야만 실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실시됐는가 봤더니 당원 명부를 미래한국연구소가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2021년 10월 19일에서 20일 그리고 10월 21일. 11일. 네. 예,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의힘 당원이 한 번은 11만 7,829명, 또 한 번은 13만 9,156명. 이렇게 각각 전화를 돌려서 여론조사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이것보다 훨씬 이전에 이 명단을 입수했어야 이 조사를 돌릴 수 있었겠네요.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입수 즉시 돌렸습니다. 입수 즉시. 네, 그러면 19일에 이제 첫 조사가 실시되잖아요. 네네네. 18일에 입수했거나 19일 당일에 입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항 설계나 이런 것들이 그럼 다 미리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번호만 받아서 바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었던 모양이죠? 번호를 바로 받아서 실시를 하려면 말씀대로 문항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예. 제가 공개는 안 했지만 이미 확보해 놓은 통화 녹취에 따르면 설문 문항도 국민의힘에서 제공했습니다. 이게 단독이네요. 설문 문항도 국민의힘이 제공을 했다는고요. 네. 그러면 받는 즉시 엑셀을 합치는 17개 시도의 정보를 나뉘어진 걸 받아서 그걸 하나로 이제 자료 통합을 해야 ARS에다 입력하고 이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네네. 네. 그러면 그것만 한 거예요. 미래한국연구소는. 아니 근데 하나하나 좀 차분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가 알고 넘긴 거겠죠? 당시에 당 지도부가. 당시 당 지도부 당 대표는 이준석 현 의원이시고 그 이준석 의원이 어제 저희 의원실 보도자료가 나간 직후에 페이스북에다가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면 하나는 제가 공개한 그 당원 명부는 진본이다. 진본이다. 이건 국민의힘 책임 당원 명단이 맞다. 그러나 이것은 당에서 각 캠프로 넘겨줬던 정보다.
네네. 그때 최종 후보 4명으로 추려졌어요. 네네. 윤석열,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네네. 이 4개 캠프의 공이 57만 명의 명부를 다 넘겨줬다고 이준석 대표가 확인해 준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럼 그게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뭐 특정 캠프에 물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예. 저는 여전히 특정 캠프에서 나왔는지 예. 당 중앙에서 나갔는지 예. 그건 아직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캠프로 간 것도 확인이 됐고 캠프에서인지 중앙당에서인지 57만 명의 명부가 네. 미래한국연구소로 갔다는 것도 확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각 캠프의 명단을 준 것을 공식 이준석 전 대표가 확인을 해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 명단을 제공한 목적을 언급을 했어요. 네. 거기 맞춤형 메시지 발송용이라고 했습니다. 맞춤형 메시지 발송용. 이것은 네.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후보마다 캠프마다 어떤 후보에 대한 홍보 메시지 보내라는 거죠. 홍보 메시지. 선거 운동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 여론조사. 이게 이제 맞춤형이라고 굳이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이유를 보면 네. 이건 뭐 제 추론입니다만 그 당원 명부의 성격을 보면은 그 논리적이긴 해요. 네. 왜냐면 이게 성별이 담겨 있고요. 예.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에서 캠프로 보낸 그 명단 자체가 그렇게 그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책임 당원이냐 대의원이냐. 네. 그리고 이름은 성까지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성별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지역별로 소팅이 돼 있어요. 지역별로. 예. 그러니까 뭐 지역 맞춤형 공약을 홍보하거나 네. 아니면 뭐 젠더 이슈에 뭐 어필하거나 이런 식의 그 메시지 활용이 가능한 거죠. 연령대도 혹시 나와 있습니까? 연령대가 없어요. 연령대까지 있으면 네. 이거는 민감한 정보가 되고 제가 볼 때 그거는 비상식적이에요. 그건 주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안심번호가 네. 보통 여론조사에서 실시하는 그 이틀짜리 안심번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 최종 경선 때 제공했다. 경선이 종료될 시까지 유효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20일짜리로 파악했거든요. 20일짜리. 예. 네, 20일짜리이거나 이준석 대표 말을 뭐 고스란히 다 반영을 해보면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가 최종 경선 기간이에요. 네. 그러면 약 25, 6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최소 20일이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예. 실제 모바일 투표 그다음에 여론조사 이게 다 실시됐잖아요. 예. 그런데 연령 분류가 되는 연령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 네. 여론조사에 할당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세대별 그 배분을 맞춰야 네. 되기 때문에 할당. 예.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취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어제는 언급 안 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냥 명부를 넘겨줬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할 성격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조금만 손을 대면 매우 민감한 정보가 되는데 이거를 캠프에 넘겨줬다? 이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예. 당연한 듯이 얘기하고 그래서 마치 유출이 아닌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대표가 얘기한 건 유출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캠프까지는 그 국민의힘 시스템대로 준 거지만 네. 그 이후는 모른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부각되는 거는 사실 본류에서 이탈할까봐 네.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예.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각 캠프로 보내는 것도 매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다. 그 조금만 손을 대면 예. 정보 확인이 되는 민감한 정보로 둔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정보 유출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냥 뭐 형식적으로만 봐도 예. 20여일 동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고요. 예. 외부 기관으로. 네. 그리고 그것이 그 20여일 기간 동안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땐 매우 위험해요. 근데 당원들이 네. 그 어떤 당비를 내고 뭐 개인의 정보를 줄 때 이거는 중앙당에 내는 것이지 미래한국연구소로 유출해도 좋다라고 사인하거나 동의한 바가 없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정당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조사를 할 때 외주를 주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 각별한 보안 그 조치가 병행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거는 조사하고 폐기되게 돼 있어요. 안심번호는 통상 이틀입니다. 통상 이틀이다. 그런데 앞서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을 해보면 최소 25일, 거의 뭐 한 달짜리 그 정보 제공이 됐었던 걸로 그렇죠. 보인다. 그거를 캠프는 이제 뭐 당 내부니까 뭐 그리고 또 뭐 대선 후보 정도 되면은 뭐 관리가 될 거라고 믿고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밖으로 내면 안 되죠. 밖으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을 주고라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돈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계약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밖으로 돌렸어요. 근데 밖으로 돌린 그 정보가 20여일 동안 살아있는 정보예요. 그리고 그 20여일은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최종 선거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순회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지역이 파악되면 지역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이 정보를 줄 테니까 당신들 이걸 가공하는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 이런 심산으로 좋다면 야, 이거는 진짜 황당하게 한 일인데 그 제가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거 좀 여쭤볼게요. 문항 설계를 중앙당에서 해줬 것로 확인이 된다. 이미 확보된 중앙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 그 정보를 넘긴 쪽. 조사를 의뢰한 쪽, 그게 중앙당인지 캠프인지 모릅니다. 조사를 넘긴, 이 자료를 넘긴 쪽. 이 자료를 넘긴 쪽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조사해 주세요라고, 문항 설계를 해서 미래한국연구소로 같이 넘겼다는 말씀이시네요. 명단과 문항을. 어느 쪽으로 지금 보이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윤 캠프를 매우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윤 캠프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실제 최종 결과보다 그 11월 5일에 이제 최종 결과가 발표됐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그 수치보다 그 10월 중순에 치러진 미래한국연구소 조사 결과가 더 좋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 격차가 홍준표 후보와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의심을 했는데 이 조사는 이 여론조사 수치를 확인하는 용도였을까? 아니면은 정보를 가공하는 용도였을까?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부터 왔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공된 정보를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가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고요. 이게 글쎄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쓰였는지는 제가 모르니까 그건 이제 우리 언론에서 취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매우 쉽게 이 정보가 가공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공이 되나요? ARS를 돌리면 뭐 지역은 이미 확인돼 있지만 근데 그 지역이요 당원 지역하고 이분들이 사는 지역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한번 걸러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큰 효용은 아닌 것 같고요. 연령이 확인됩니다. 연령. 그리고 누굴 지지하는지가 확인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샘플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샘플 이제 타겟 샘플을 넣고 돌리면 그 샘플에 이를 때까지 그 전화를 계속 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문항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사의 내용은 무궁무진하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항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어떤 뭐 지지 성향,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좋아하는 어떤 무슨 뭐
그러니까 별거를 다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지역에 네. 어떤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별걸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여기서 문항은 네. 그 연령대, 성별, 지역 이런 이제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이 당시가요. 예. 뭐 실시됐던 19, 20, 21일 요때가 모바일 투표나 ARS 투표나 ARS 여론조사 문항을 각 예. 캠프 간에 협상하는 기간이었어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 네, 캠프 간 협상이 아니라 예. 이제 당에서 그걸 결정하는 캠프의 이제 의견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예. 근데 매우 중요한 시점이어서 예. 각 캠프가 어떤 문항으로 설계돼야 본인한테 유리한지 이제 신경을 이제 바짝 곤두세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유불리가 그런 결정되니까. 용도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예. 좋은 수치가 나오는 쪽으로 예.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겠다 이럴 수는 있죠. 그게 어떤 식으로 활용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 문항을 그 의뢰하는 쪽에서 주고 그 의뢰자가 캠프라면 본인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좋은 수치가 나오는 쪽으로 주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적이 그렇게도 보이긴 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윤석열 캠프에서는 예. 조사를 4번 하자 그랬어요. 예.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수치를 비교하자는 입장이었고 홍준표 캠프 쪽에서는 그냥 사지선다로 하자.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은 예. 뭐 형식적으로는 사지선다인데 윤석열 캠프의 입장을 반영해서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맞붙는다면 네. 당신은 이 4명 중에 누구를 뽑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후보 경쟁력을 묻는 건데 상대 후보를 넣어서.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면 뭐 예의 추정컨대 뭐 홍준표보다는 윤석열 후보를 체크할 가능성이 높은 문항 설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그 문항 설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네. 기초 데이터를 네. 업그레이드된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으로 저는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이 데이터가 예. 이 당원 정보가 어떻게 활용됐을까? 예. 뭐 다른 여론조사에 쓰일 수 있나? 이건 이제 의심의 영역이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네. 아직. 근데 아무튼 이 당시 여론조사가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공표도 네. 안 됐고 선관위에 신고조차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언론사나 그 정당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네. 비공표용이면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 다른 외부에서 이걸 조사하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아니면은 이게 이런 그 부정확한 정보들이 네. 만들어져서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 신고가 안 됐어요. 그러면 신고가 안 됐으면 이것은 위법 또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불법일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예. 하나는 의뢰자가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네. 그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고 그래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돈을 안 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예. 죄송합니다. 예. 네, 19분이어서 저희가 한 10분 정도 더 뵈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동을 하셔야 돼서 제가 여기서 걸어서 또 좀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그 서범수 사무총장이 어제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차원에서 조사를 할 때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간략히 듣겠습니다. 일단 누가 줬는지 확인해야죠. 네, 누구냐. 그리고 안심 번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하게 해서 줬는지도 밝혀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것이 그 실제로 이루어진 투표와 여론조사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 그게 수법의 차원이든 네. 아니면은 실제 데이터의 영역이든 그러니까 결과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하고 네. 그다음에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건 뭐 국힘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이게 이 국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당내 경선이라도 그렇습니다. 큰 규모가 큰 공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당이고 예. 이 장기간 안심번호라 하더라도 이 장기간 유효한 정보를 네. 캠프에 넘긴다는 건 하면 안 됩니다. 그 제도는 이번 기회에 이 일을 계기로 바꾸기를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상 이틀만 제공되는 안심번호가 무려 25일간 제공이 됐고 그 기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 필요하다는 말씀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4개 캠프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4개 캠프 다 조사하라.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의원과 함께했습니다.